2년 만난 남자친구와 얼마 전부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28살 여자입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 황당한 많은 일들이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직업이나 연봉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양가 집안 형편도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비슷한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한쪽으로 더 기우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연애하는 2년 동안 속 썩인 적도 없었고 집 문제나 결혼 비용은 처음부터 반반씩 부담하고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하려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6천만 원이 있었고 남자친구에게는 8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혼하면서 시댁 도움을 현금으로 5천만 원, 저희 부모님이 7천만 원 해주시기로 하면서 거의 정확하게 반반 결혼이라 말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 다들 기분 좋게 승낙하셨고 저희도 큰 말다툼 한 번 없이 의견 조율을 잘해오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하다 보면 서로 돈 때문이나 예비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많이 싸우고 파혼까지 한다지만 저희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아주 순조로웠고 상견례도 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만 한 번씩 드리러 갔을 뿐인데 너무나도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제 상견례만 잘 마치면 큰 고비는 다 넘는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막힘없이 저희 생각대로 잘 풀려왔기 때문에 상견례는 애초에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수원에서 살고 있고 남자친구도 지금은 직장 때문에 수원에서 자취를 하는 중이에요. 예비시댁은 용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있는 수원으로 두 분이 넘어오셔서 상견례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에서 보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드렸더니 남자친구 부모님들께서 용인에 좋은 식당이 있다면서 그쪽으로 넘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도 거의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상견례가 뭐가 중요한가 싶었고 식당 음식이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다고 온 식구 데리고 용인으로 넘어가나 싶었어요. 밥 먹으려고 만나는 모임도 아닌데 저는 속으로 그냥 두 분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끝인데 왜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만드시는지 살짝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그냥 별말 없이 우리가 가자고 하셔서 토요일에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확인차 남자친구에게 식당 예약은 잘했냐고 물어봤는데 한정식 식당에 7명 룸으로 예약을 잘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외동이라서 다른 형제가 더 올 사람도 없는데 왜 6명이 아니고 7명인지 이상했어요. 우리 가족 셋, 오빠네 가족 셋,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야?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향미 이모라고 우리 엄마 친구 있어. 옛날부터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이모니까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덤덤하게 이야기하길래 하마터면 저도 별일 아니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머님 친구분이 우리 상견례에 오신다고? 남자친구는 자기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는 듯이 그냥 엄마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예전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분이라면서 와도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저나 우리 부모님에게는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싫으니까 그냥 6명만 보자고 칼같이 이야기했지만 제 이야기에 대한 남자친구의 대답이 뭔가 떨떠름하고 시원하게 알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그쪽 부모님 두 분이 수원으로 넘어오면 편할 상견례 자리를 굳이나 저희 4사람을 건너오라고 하실 때부터 뭔가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아줌마까지 자리에 불러야 하니까 일부러 용인에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친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진짜 가족도 아닌데 저희 상견례 자리에 부르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그럼 저랑 친한 친구를 불러도 상관없고 우리 부모님도 친한 친구분 불러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술 마시고 놀아도 괜찮은 건가요? 아무튼 저는 싫다고 거절했고 집에 와서 부모님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무슨 그런 근본 없는 짓을 하냐고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다 싶은데 부모님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좋은 감정 없이 잘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상견례 한 번으로 완전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상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상견례에 자기 친구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가 이토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남자친구라도 시부모님과 잘 이야기해서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부모님들만 모시고 6명이 상견례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더라고요. 다음날 또다시 저한테 하는 말이 시부모님과 그 양미 이모라는 사람이 너무 서운해한다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결혼 승낙 받으러 남자친구네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원래대로면 그 자리에 그 아줌마도 와서 같이 있었어야 정상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분이 하필 그날 약속이 있어서 오지 못하면서 엄청 아쉬워하고 있었고 대신 이번 상견례 때는 꼭 참석해서 자기가 한번 봐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분 오는 거 싫대. 그냥 오빠가 알아서 해결해주면 안 돼. 정말 우리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사람이면 나중에 따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지 하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최대한 참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아줌마를 꼭 상견례 자리에 불러야 하는 거냐고? 무슨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어서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그 아줌마가 거의 남편을 업어 키우다시피 했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들이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어린 시절 신경을 못 써주셨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항상 집에 혼자 있었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차려줄 사람도 없어서 집에서 라면을 엄청 끓여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남자친구는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라면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절에 향미 이모라고 하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마침 가까이 살면서 혼자 있는 남자친구를 불러다가 밥도 차려주고 학교 숙제도 봐주고 하셨다고 해요. 그 아줌마가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으면서 다른 가족들도 없는 건지 남자친구네 집안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하고 명절이나 가족 여행도 같이 다닌다 하더라고요. 본인에게는 양엄마와 같은 관계라서 만약 억지로 못 오게 하면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제 쪽에서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고 다시 묻는 겁니다. 구구절절한 그 집안의 사연들은 제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는 괜히 날벼락 맞는 기분 아니겠어요? 요즘은 상견례에 직계가족 아니면 잘 안 데려오는 추세인데 아무리 자기들끼리 친하니 어쩌니 해도 생판 족보에도 없는 남을 데려와서 앉혀놓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나 걔네 부모님들도 문제지만 가장 어이없는 건 기어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다는 그 아줌마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낯짝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친구 아들 상견례 자리에 자기가 꼭 가야겠다고 우기고 못 오게 하면 아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견례 날짜와 장소까지 전부 예비시댁 쪽에서 하자는 대로 맞춰줬으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쪽 부탁을 들어줘서 그 아줌마 못 오게 하고 3대3으로 6명만 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들 체면도 있으니 이것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길래 일단 양가 부모님들이랑 확실하게 이야기해보고 다시 정하자고 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는 매우 언짢아 하셨고 아예 엄마는 저한테 이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라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너가 결혼 생활하면서 눈치 봐야 하는 시모가 하나도 아닌 둘이 생기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로 외동이라서 각자 부모님들과 유대관계가 깊은데 결혼하고 나면 각종 집안 행사에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다시 생각해보자 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집안 상태에 대해서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에요. 마냥 좋을 것 같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그날 이후로 상견례는 무기한 연기됐고 양쪽도 자존심이 있으니 한 발자국도 양보 안 한 채 결혼 이야기 자체를 엎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상님이 돕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전까지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몰랐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하나하나 불만이 쌓여갔어요. 정확하게 반반 결혼하는데 내가 왜 그쪽 부모님 말에 맞춰줘야 하는지도 기분 나쁘고 저보고 무조건 이해하고 우리가 양보하라는 남자친구도 미워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더 시간 끌기 전에 이 결혼 없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분들 사연을 듣다가 상견례 자리에 나갔더니
예비 시댁 쪽에 외가 친척들이 줄줄이 와서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경우가 없고 나사 빠진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애초에 자기 가족들 컨트롤도 못하는 남자친구에게도 믿음이 깨져버렸고 한번 이쪽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만해야 하는데 끝까지 자존심 세우면서 밀어붙이는 남자친구의 부모님들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여기서 제가 참고 양보하고 결혼까지 하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은 시댁에 끌려다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 같더라고요. 며칠 동안 고민해서 생각을 정리했고 저희 부모님이랑 긴 상의 끝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결혼을 엎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퇴근하고 만나자고 해서 파혼하자는 저희 쪽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뭐 이런 일 가지고 파혼까지 하냐면서 어이없어하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작은 일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내가 뭘 믿고 너랑 결혼해서 같이 살겠니? 라고 화를 버럭 냈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향미 이모 밥값은 우리 돈으로 안 하고 그 이모가 내기로 했는데 그래도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정까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황당한 소리로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그냥 너는 답이 없는 것 같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제게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지금은 내가 언제 결혼 준비를 했었나 싶을 정도로 원래 생활로 다시 돌아왔어요. 남자친구가 몇 번씩 제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다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쪽 부모님들이 한다는 소리가 너네가 정 그 아줌마 오는 것이 싫으면 상견례 때 안 부를 테니까 계속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말투의 자기들이 이번 일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티를 숨기지 못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끝까지 자존심 세우며 기싸움하려는 예비 시부모와 눈치 없고 염치는 더 없는 이상한 아줌마? 마지막으로 거기에 휘둘려대며 중간 역할이라고는 하나도 못하는 남자친구까지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이번 일로 속상해하시지만 참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파혼하는 것이 100번 낫다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자시네요. 주변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에게 나 이제 곧 시집 간다고 다 이야기해놨었는데 정말 짜증나고 창피하고 화가 납니다. 왜 파혼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 황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줘봐야 세상에 그런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서 농담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잊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쩐지 처음부터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막힘없이 술술 진행된다 싶더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입구에서 저를 구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올해 추석 때 차례상에 비싼 술을 올려야겠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